안녕하세요. 한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3쪽 펴주세요. 오늘은 항일 의거활동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하다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반대 투쟁이 다양하게 전개되거든요. 이 부분부터 볼게요. 자, 을사늑약 파기를 위한 상소를 많이 올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양반 유생들은 상소를 올리잖아요. 왕에게. 그래서 황제에게 반대 상소를 올렸었고요. 그리고 항일 언론 활동이 전개됩니다. 대표적으로 황성신문의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시랴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논설을 게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의 신문 기사를 올리기도 하죠. 자, 또 늑약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전개가 됐고요. 순국, 그러니까 이 늑약에 반발해서 자결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민영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민영환이나 조병세 이런 분들은 늑약의 불법성에 항의하고 무효화를 요구하면서 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열사라고 불러요. 항일 의거 활동을 합니다. 알죠? 우리 을사늑약의 오적, 매국노죠. 일제 침략자를 처단하는 시도를 하는데요. 자, 나철, 오기호, 이분들이요. 자신회를 조직해서 오적 암살단을 만들어요. 자신회라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을사오적 암살을 시도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나철과 오기호가 이 활동하다가요.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서 국외로 가게 되고요. 만주에서 당군을 신으로 모시는 대종교를 만들게 되죠. 자, 장인환 전명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두 분의 의사는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제1차 한일협약 때 외교 고문으로 왔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스티븐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스티븐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의 의사는요,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스티븐스를 저격하러 갔죠. 전명훈이 먼저 스티븐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권총을 빵 쐈는데요. 불발돼요. 그래서 전명훈이 이제 스티븐스하고 막 이렇게 주먹질하고 있었습니다.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걸 지켜보던 장인환 의사가 총을 발사해요. 그래서 전명훈 의사도 총에 맞아요. 그리고 스티븐스가 다치게 되죠. 전명훈과 장인환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스티븐스를 처단하겠다고 같은 목적으로 우연히 만났어요. 결국 스티븐스는 장인환의 총에 중상을 입고 사망하게 됩니다. 대단히 대단하시죠. 장인환, 전명훈, 예, 이런 분들. 이 두 분의 사건, 이 두 분의 재판을 하면서요, 미주 지역의 동포들의 독립의식이 더 고취됐고요, 독립운동 단체가 연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연해주로 가볼게요. 연해주에서 의병활동 하던 분, 여러분 다 알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요, 연해주에서 의병활동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는데 일본의 1등 공신이죠. 우리한텐 죽일 놈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의 재무상을 만나러 하얼빈에 온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얼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이죠.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 30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 빵빵빵 세 방을 맞춰요. 정말 명사수이십니다. 그래서 처단했죠. 안중근 의사는 그리고 나서 리순 감옥으로 끌려와가지고요. 리순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이토를 죽였으니 형사범이 아니라 전쟁포로 대우하라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 밑으로 가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분 중에 한 분, 경기도지사 이재명님과 이름이 같네요. 자,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힙니다. 자, 이 이재명 이야기를 조금 보자면요.
이분이 이재명이에요. 여기가 이제 명동성당 사진인데요. 1909년 12월에 명동성당 앞에서 군밤 장수로 변장을 하고 있었대요. 이재명이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석한 뒤에 인력거를 타고 나오는 자, 을사오적 매국노 이완용이죠. 이완용을 습격합니다. 인력거꾼의 인력거꾼의 재질을 뿌리치고요. 인력거에 뛰어오른 이재명은 이완용의 허리와 어깨 등을 칼로 찔렀어요. 우리가 총으로 쏘는 것도 저격이라고 하지만 칼로 이렇게 찌른 것도 저격이라 하거든요. 그러나 이완용은 대한의원에 긴급 이송돼서 안 죽어요. 예, 목숨을 건졌고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은 사형 선고를 받고 1910년 9월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답니다. 이재명은 법정에서 불공평한 너희 나라 법으로, 일본의 법이죠, 나의 생명을 빼앗긴 하지만 나의 충혼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명동성당 앞에 가면요, 이재명 의거 터를 알리는 비석이,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의사도 있어요. 또 우리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중근 의사는요, 1909년 2월에 동지들과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동의단지를 결성합니다. 이때 이 왼손이죠.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 약지예요. 한마디를 잘라서 태극기에 대한 독립이라는 혈서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장 보면요, 왼쪽 손인데요, 네 번째 손가락이 짧죠. 네. 자,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온 힘을 다해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합니다.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는데요. 이 글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유, 그리고 한중의 삼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동양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양 평화를 해치는 적이 이토라서 그를 처단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양 평화론을 완성하지 못하고 1910년이죠. 1910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리순 감옥 야산에 묻혔다고 하시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지는 못했죠. 예. 네, 여기까지 우리 항일 의거 활동 살펴봤고요. 교과 한장 넘어가서 이제 134쪽으로 가서요,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계몽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을사늑약 전후예요. 을사늑약 전후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개화파 지식인입니다. 개화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국권 회복을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진화론은요, 다인의 진화론 아시죠? 약육 강식,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사회 진화론도 그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 쪽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또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론이 되기도 합니다. 자, 활동의 방향은요, 두 가지예요. 1.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양성하고요. 2. 산업을 진흥시켜서 실력을 양성하자는 겁니다. 교육과 산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키자는 게 애국 계몽운동의 내용이 되겠죠. 을사늑약 이전의 계몽단체인데요. 여러분, 여기 제가 색깔로 표시한 보안에는 알아둬야 돼요. 러일전쟁 중입니다. 1904년에요. 일제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규모의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보안회가 이 요구를 철회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색칠을 한 이유는요, 보안회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애국 계몽운동 단체에서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신민회,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여러분 중학교 때도 중요하게 배웠을 거예요. 신민회 같은 거 물어볼 때요, 오답 보기로 잘 나와요. 보기 중에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면 보안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보안회에 이어서 1905년에 헌정연구회가 만들어지는데요. 헌정연구회는 의회 설립과 입헌정치체제 수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헌정연구회는 거의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안회에다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교과서 중간쯤에 나와 있는
보안에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 운동을 펼쳐 성공을 거두었다에다가 줄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보안회를 꼭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교육과 산업을 진흥해서 애국 개몽운동 전개했다라는 부분도 줄쳐두도록 할게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이 대한자강회는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수호하자라고 하는 운동이고요.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한자강회 월보를 간행하고 대중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요. 이때 이제 통감부가 설치된 시기잖아요. 1906년에 만들어졌고요.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니까요. 여기에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1907년에 통감부의 탄압으로 해산되게 됩니다. 대한자강회에 대해서도요, 보통 보기 중에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면 대한자강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찬가지로 보안회처럼 대한자강회를 묻는 문제는 자주 나오지 않고요. 오답 보기 정도로 잘 나옵니다. 대한자강회의 취지문인데요. 무릇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여하에 있을 것이다. 교육이 일어나지 못하면 국민의 지식이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의 부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강조하는 게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죠. 그래서 대한자강회는 실력 양성의 방법으로 교육, 진흥, 산업 육성을 적극 내세우게 됩니다. 교과서 135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신민회가 나오는데요. 이 신민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1907년에 비밀결사 조직으로 만들어집니다. 비밀결사라는 건 몰래 만들잖아요. 서로 회원 간에도 자기들이 회원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자,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 선생님이 있고요. 또 양기탁 이런 분들의 애국지사가 참여해요. 여러분이 뭐 이름 알만한 분들은 대다수 신민회에 참여한다라고 보면 되죠. 목표가요. 이게 중요해요.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공화정은요, 뭐가 없죠? 왕이 없는 형태잖아요. 신민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을 추구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1907년 고종이 강제퇴위 당해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추구하고요. 이 신민회에서 처음으로 공화정을 추구했고 이것이 계승이 돼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자, 신민회 활동을 볼게요.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는데요.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럼 교육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학교가 필요하죠. 학교를 세워요. 평양에 안창호 선생님이 대성학교, 그 다음에 정주, 여기도 북한인데요. 이승훈 선생님이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답니다. 신민회 물어볼 때요.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이게 가장 많은 답으로 나왔었어요. 이전의 문제에서요. 자, 그 다음에 산업을 육성해야겠죠.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회사라는 건 도자기 알죠. 그릇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태극서관, 서관이니까 책석자예요. 이렇게 도서관, 그러니까 책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을 만드는 회사, 책을 파는 곳인데 이런 곳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이 대성학교, 평양에 대성학교를 이렇게 세웠지요. 여기서 민족교육을 시켜서 인재 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이승훈이죠. 미안해. 오산학교인데 이승훈 목사예요. 이승훈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이승훈 목사님이 오산학교 개교식에서 했단 말이요. 총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이 깨어나는 일이다. 계몽을 강조하는 거죠. 오산학교 학생들 가운데 나라를 구할 미래의 민족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오산학교는 6.25 전쟁 때요. 원래 북한 정주에 있었는데, 북한의 정주에 세워졌었는데요. 6.25 전쟁 때 피난을 와요. 학교가. 그래서 서울에 지금 용산구에 있는 오산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가 바로 이 오산학교가 서울로 옮겨와서 지금의 오산고등학교가 됐다고 합니다.
신민의 활동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물론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이전에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과 같지만 신민회는요, 이게 가장 특징적이에요.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만주의 삼원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회영 선생님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남만주로 이주해 가잖아요. 이회영 일가. 그래서 이 이혜영과 그 다음에 이상용, 안동에 살고 계셨는데요. 이상용 선생님이 독립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의병 세력과 연대하고 여기에서 이제 독립운동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민회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 1911년에요. 일본이요. 일제가 완전히 우리 지역의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을 싹 다 구속을 시켜요. 그 중에서 105인이 이제 그 구속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인 안명근이 독립자금을 모금하다가 적발이 되어 일제가 이를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날조를 했고요. 수백 명의 애국지사를 검거를 해요. 그 중에 105명이 구속이 돼서 105인 사건이고요. 여기에 가담했던 105인, 여기에 구속된 105인의 거의 대부분의 신민회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산되게 되는 거죠. 신민회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교육과 산업을 개량하고 자유문명국을 성립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문명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부패한 사상과 불합리한 구습을 타파하고 교육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근대적 국민의식이 보편화된 나라가 자유문명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신민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남만주로 집단 이주를 기도하고요. 나아가 신흥 무관학교 세우거든요.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라는 게 신민회의 활동이에요. 그 신민회 이전의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은요, 대부분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서 실력을 양성하자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신민회는 실력 양성 플러스 무장 투쟁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흥무관학교예요. 신흥무관학교 남만주 삼원보에 세워진 1910년 겨울에 이회영 형제 6형제가요. 재산을 다 팔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600억 정도 됐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삼원보에 가요. 삼원보에 가서 경학사를 설립하고요. 신흥 강습소를 세워서 무장 독립투쟁을 위한 인재 양성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흥 무관학교에서는요, 바로 무관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가지고요,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일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교육, 언론을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하다라고 했는데요. 교육활동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신교육의 필요성이 인식이 돼서 서부학회, 기호흥학회 등을 세웠고요.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요, 이 1905년 이후에, 을사늑약 이후에요, 민족학교, 그러니까 우리 민족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돼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민중을 계몽하는 데 앞장섭니다. 언론 출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제 국권 침탈에 저항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언론 활동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요. 바로 대한매일신보예요. 선생님이 색칠해놨잖아요. 대한매일신보인데요.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영국인 베델, 그러니까 영국의 기자예요. 이 사람이 데일리 뉴스 기자였는데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양기탁과 함께 만든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런데 사장이 영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일 그런 의병을 되게 지지하는 신문 기사도 많이 쓰고요. 특히 국제보상운동, 우리가 뒤에 가서 곧 배울 텐데요.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의병투쟁에 긍정적인 보도를 했고요. 또 국외에서는 연해주에서 신한민보라든가 해조신문 이런 것들을 발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외에서도 이렇게 일본의 침략상을 알리는데 앞장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분이 베델이에요. 예, 영국인 베델이고요. 이분이 양기탁. 아까 우리 신민회
를 주도했던 분이 양기탁이에요. 이분인데요. 대한매일신보 사장이었던 영국인 베델은요. 일본의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요. 이 대한매일신보에 여러분 이름 다 들어봤죠? 신채호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 이분들이 논설을 썼고요. 주필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의 친서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양기탁이 신민회를 조직하면서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 활동과도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이 돼요. 네. 대한매일신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다시 나오게 되어 국제보상운동에서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국개몽운동의 의인데요. 애국개몽운동은 교육을 통해서 근대의식을 고취했고요. 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자립을 통한 국권수호를 추구했다라는 의의가 있어요. 하지만 한계도 있거든요. 한계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사회 진화론을 신봉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지식인은 실력 양성에만 주력합니다. 그러면서 의병투쟁을 비판을 했죠. 이 부분을 신민회 활동을 통해서 극복을 했어요. 그쵸? 신민회는 실력 양성 플러스 무장투쟁을 준비했으니까요. 자, 밑에 보면 실력 양성인가 의병투쟁인가 라고 써져 있는데요. 실력 양성, 그러니까 그 애국개몽운동은요. 산업과 교육에 종사하면서 실력 양성을 주장을 했고요. 또 반면에 의병들은요. 나가 싸워서 원수를 갚지 않고 적에게 모욕받을 수 없다. 최응원이라고 하는 의병장인데요. 자, 이렇게 의병투쟁은요. 바로 나가서 외적과 싸우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실력 양성 쪽인가요? 의병투쟁 쪽인가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수업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어요. 본인이 애국개몽운동 쪽이냐 또는 의병투쟁 쪽이냐라는 쪽에서요. 자기가 만약에 의병투쟁이면 애국개몽을 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설득하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예, 제가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저는 실력 양성 쪽이었어요.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그쪽을 더 지지해서요. 의병투쟁하는 친구에게 그 친구를 회유하는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선생님 그 편지 쓰고 A+를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안창호, 양기탁 등이 결성한 비밀결사 조직이고요.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된 가는 신민회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민회는 아까 말했어요.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대성학교, 이승훈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군사적인 만주 삼원보의 군사적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죠. 디귿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킨 건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였고요. 그 다음에 리엘의 고종황제 강제퇴위 반대투쟁을 전개했던 건 대한자강회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보안회와 대한자강회 설명할 때 이렇게 오답 보기로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답은 기역, 니은 1번을 고르면 되겠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에 대한 탐구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 자, 일제의 방해와 탄압을 최소화하면서 국권회복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요. 비밀결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됐어요. 이 단체는 당연히 신민회가 되겠죠. 자, 신민회는요.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맞죠? 또 만주 삼원보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어요.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세워서 산업을 일으키려고 했고요. 태극서관 출판활동을 하는 여기 출판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책을 만드는 곳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산학사의 설립 주체는 아니죠. 원산학사는요. 1883년 원산 지역에서 개항장이잖아요. 우리 근대 교육을 위해서 세운 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가 원산학교입니다. 그래서 원산학사는 틀린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항일 의병
항일 의거활동과 애국 개몽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기말고사 범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항일 의거활동 그리고 애국 개몽운동에서 신민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